예, 안녕하십니까. 부부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너한테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50 정도 됐었던 사람인데 결혼을 하진 않았어. 그래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긴 했는데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의 보험사가 계약자는 조카였어. 피보험자는 본인이었고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도 계약자인 조카로 해놓은 거야.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가입 전에 이 사람이 고혈압이랑 그 당뇨병이 있었는데 이걸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입을 하고 나서 한 2년 6개월 그 정도 지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죽은 채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시체 검안서를 보니까 직접 사인이 심장질환이고 간접 사인이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된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험회사한테 일부의 보험금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거든. 야, 그거는 고지용 위반이잖아. 그 당뇨랑 혈압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한 거잖아. 근데 그게 원인에서 사망했으면은 보험사는 보험금을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네가 말한 것처럼 보험회사는 이제 그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고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그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있던 상황이긴 했었지. 근데 어떻게 받았어? 그 예전에 들었을 때 법에서도 이럴 때는 가입 후에 3년 이내면은 보험금 안 줘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법인 거고 보험약관에서는 가입하고 나서 2년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주장해서 지급받는. 야, 근데 그럼 또 보험금 지급 사유 그건 또 뭐냐?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거는 뭐냐면은 네가 이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쳤을 때 실손보험의 지급 사유는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내고 그게 이제 청구하면 돈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병원 치료비가 지급 사유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너한테 질문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갔어. 뭐 이것저것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치료비 냈을 거야. 그러면 이거가 지급 사유가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인데 치료비는 병원에 냈는데 이걸 가지고 보험회사한테 청구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예 병원 가지는 않았어. 그리고 네 번째는 병원 가기는 갔어. 근데 아파서 간 게 아니라 다이어트 약 처방받으려고 간 거야. 이 네 가지 중에 네가 봤을 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 뭘로 보이냐? 1번. 내가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돈 내고 이제 영수증 갖고 보험 청구했잖아. 그럼 이게 지급 사유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이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데 2번까지도 마찬가지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보험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기는 했잖아. 본인이 귀찮아서 바빠서 청구를 안 했을 것 뿐이니까 요 2번까지는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3, 4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입하고 나서 그 2년 동안에 그 청구해도 어차피 돈 받을 수 있는 사유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으니까 보험금 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갔어. 근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터졌었던 거야. 뭔가 문제가 커다래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보험에 여러 개가 가입이 돼 있었거든. 3개인가 4개가 가입이 돼 있었는데 사망하고 나서 그 보험 수익자가 이제 보험회사한테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이걸 나눠서 하지 않고 한 번에 다 청구를 한 거야. 근데 보험사는 이제 가입한 지 다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현장 조사를 다 나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귀찮으니까 한 명 한 명 만난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서 이렇게 만난 거야. 왜 그랬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D보험사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보니 각자 자기들 서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걔네들끼리 이제 청약서를 비교를 해보니까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달랐던 거야. 큰 문제다, 야, 그건. 진짜 큰 문제. 자필 서명 안 돼 있으면 그거 무효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일단은 보험회사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거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게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못 주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긴 했는데 모든 보험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계약자가 조카이고 피보험자가 삼촌인 즉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회사에서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거지. 야, 근데 고지의무는 일단 해결된 거잖아. 근데 이제 이 계약이 무효가 된 거잖아. 그러면 보험금 못 받겠네?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자필 서명이 없으면 무효로 하겠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군데 보험회사만 우리한테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거지. 어떻게 그걸 설득한 거야? 아, 보험회사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이제 조사를 해보니 내가 조사한 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설계사를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설계사는 피보험자 당신이 사인하세요. 안 그러면 이거 무효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안 하고 피보험자가 아닌 설계사가 그냥 사인을 해버려. 그런 안내를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안 줘도 되는데 이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게 되는 그런 게 해가지고 일부를 지급받게 됐어. 아, 그럼 이 건은 전액보험금을 받은 게 아니라 일부만 받은 거네? 맞아. 그리고 이제 설계사가 사인한 거는 맞는데 원래 그 서명을 계약자가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 피보험자가 했어야 되는데. 피보험자가? 그랬으니 그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계약자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맞아. 물분으로지는 거네? 맞아. 그럼 그렇게 했을 때는 뭐 그 중요한 건 비율이잖아. 얼마나 깎였다며? 과실비율, 얼마나 깎이냐? 그게 이제 한 50%에서 70% 정도를 우리가 받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개별적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이제 교통사고도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과실이 몇 프로다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치. 이것도 그 설계 가입 당시 과정에서 그 설계사가 사인을 얼마나 권유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혼자 하게끔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과실비율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지. 너 이거 고생 좀 했겠다? 이게 그냥 단순히 처음에는 이제 그 보험회사가 위탁한 현장조사 업체에서 나왔다가 그쪽에서 좀 이상하게 봤나 봐.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 조사팀이 있거든. 그 경찰 출신들이 계시는 팀이야.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그때 당시 좀 위험하긴 했어. 물론 이제 내가 위험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위험했겠지. 내가 뭐 자필 서명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내가 위험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쪽에서 SIO 팀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설계사가 본인이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뭐 100%는 아니지만 70%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뭐 성공한 거지. 괜찮게 받게 된 거지. 아무튼 여러분도 그 보험계약 체결할 당시에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넣으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무효가 돼서 보험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걸 꼭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